전 세계의 격투가들을 박살내고 다녔던 타고난 피지컬의 예절 폭격기이자 커다란 용가리 통뼈 왕주먹을 조금씩 단련해 결국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실전 무술로 잘 알려진 극진 공수들을 창시했던 오늘의 주인공 체베다의 채영이 씨는 사람도 때려잡고 소도 뒤지게 패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보여준 덕분에 한일 양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뜻을 표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조선에서 태어났던 그가 어떻게 일본으로 넘어가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무술의 인생을 바치며 어떤 일화들을 만들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1923년 전라북도의 김제에서 태어났던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크게 농가를 운영하고 있던 부모님 덕분에 무엇 하나 부족한 건 없던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그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사고만 치는 바람에 이에 분노한 아버지가 그를 경성에 위치한 학교에 강제로 집어넣게 되어 이때 학교에서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보던 중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는 구절에 큰 감명을 받아 이때부터 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며 힘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람을 때리기라도 한 것일까 갑자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는 이때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파일럿이 되고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일본으로 떠나 항공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친구이자 그의 스승이었던 조용주를 만나 가라데를 비롯한 여러 무술들을 배워가던 와중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학도병으로 차출되어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다행히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그는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여인들을 겁탈하거나 무력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모습에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어 이때부터 미군들을 찾아 싸움을 걸어가며 수많은 US 아미의 코를 박살내버리는 바람에 이로 인해 일본 경찰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이에 체베달이 산으로 들어가 경찰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수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무적도 산으로 들어갔던 체베달은 총 3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마음이 약해질 때면 한쪽 눈썹을 민다거나 두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 발로 차서 소나무 개작살 내기와 같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훈련들을 해왔던 탓에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그의 모습에 대해 일본의 요괴 중 하나인 탱구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다고 한다. 하선 후 일본 최초의 공수도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당시의 가라데 규칙 중 상대를 타격하지 못하게 하는 룰이 있어 이것에 불만을 가진 그가 현대 가라데는 무도도 격투기도 아닌 가라데 댄스다 라는 발언을 하며 진짜로 상대를 때리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일본의 가라데 들떡들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체베달의 공수도에 대해 2단 취급을 하기 시작하자 이에 그가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라데 좀 친다는 인간들의 뚝배기를 개박살낸 결과 그의 이름이 점점 유명세를 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극진 공수도를 배우기 위해 그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일본에서 도장 깨기로 이름을 날린 뒤 이번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격투가들과 대련을 하게 되었던 그는 당시 미국에서 모았던 돈을 이용해 자신의 도장인 대산 도장을 만들게 되었지만 얼마 안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한때 달동네로 이사를 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이후 다행히도 과거에 영어로 썼던 가라데 교본이 해외에서 히트를 치며 그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 경제적인 손실을 금방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소의 뚝배기를 개박살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소를 때려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 첫째, 100m를 11초에 뛰기, 둘째, 벤치프레스 160kg를 쉽게 들 것, 셋째, 지붕민 단청을 세 손가락으로 잡고 당겨서 배를 닿게 할 것, 넷째, 한 손 새끼손가락으로 턱걸이 15개, 다섯째, 동전을 두 손가락으로 굽힐 수 있어야 한다 라며 5가지의 어마어마한 조건을 언급했다가 이에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는 저 조건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가능하니까 소를 때려잡았겠지 라는 대답을 남겼었다고 한다. 체베달은 과거 태극권 고수와 만나 싸웠다가 패배를 했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는데, 이는 고수가 있다는 소리에 체베달이 직접 그를 찾아갔다가 도착하고 보니 70세를 넘긴 노인 고수가 앉아있어 차마 대결은 하지 못하고 서로의 무술을 보여주고 헤어졌던 게 어느샌가 와전되어 체베달이 노인한테 졌다 라는 식의 소문으로 바뀌었던 거라고 한다. 체베달은 살아생전에 한국에 돌아와 극진공수도의 보급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1960년에 그가 한국을 찾아오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선 태권도랑 한국무술이 발전 중인데 당신 무술이 들어오면 태권도가 망한다 라며 가라데라고 소개하지 말고 태권도로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당시 뉴스에서 체베달을 언급할 때 태권왕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체베달의 세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파워를 물려받아 다들 한 주먹씩 했다고 하는데, 학창시절에 모두 큰 싸움을 일으켜 한 번 이상 정학을 당한 적이 있고, 한 번은 큰아들이 유급생 3명과 싸움을 벌이다 돌려차기로 이 친구들의 면상을 개박살내버려 체베달이 네가 더 세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그걸 알고도 상대를 제압하려 한 게 너의 큰 잘못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고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끊임없이 수련을 했었던 그는 투소와 싸우다 치여 무릎을 다치거나 팔꿈치와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 노년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밖에선 정정한 척 돌아다니며 60세가 넘을 때까지 수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여러 문화 매체에서 언급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노력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게 된 오늘의 주인공 최영희 총재. 과거 일본에서 활동할 때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정점에 올라선 걸 보니 몸과 정신 모두 대단한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헬스장으로 향하게 되었다.